결혼한다고? 나한테는 얼마 해줄 건데? 내가 널 낳아줬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상견례 자리에 나도 같이 가. 내가 친엄마야. 왜 새엄마만 데려가? 그 여자가 너 낳았어? 엄마는 저를 낳았지 키우진 않았잖아요. 결혼을 앞둔 남자, 두 명의 어머니,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어린 시절. 어른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잡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어른이 되는 것이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민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겉으로 보면 그는 평범한 남자였다. 중견 기업에 다니고 친구들과 주말에 술 한잔하고 가끔은 유튜브를 보다가 새벽을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은 서랍 하나가 있었다. 그 서랍에는 가족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 안에는 차마 꺼내보기 싫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서랍을 억지로 열어젖힌 사건이 바로 결혼이었다. 민준이 5살이 되던 해 그의 집은 조용히 무너졌다. 이혼 그 단어는 5살짜리 아이에게 실체 없는 공포였다. 갑자기 엄마가 없어지는 것, 그런데 어른들은 아무도 왜 그런지 설명해 주지 않는 것. 그저 엄마는 멀리 갔어라는 말 한마디만이 그에게 남았다. 친어머니 정연숙은 이혼 직후 재혼했다. 상대는 다른 지역에 사는 남자였고 그 남자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었다. 정연숙은 새 가정을 꾸리며 새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민주는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지워졌다. 정확히 말하면 지워진 건 아니었다. 형식은 남아 있었다. 생일 즈음 한 번, 어린이날 즈음 한 번, 잠깐 만나고 밥 먹고 선물 하나 쥐어주고 헤어지는 만남이 몇 년간 이어졌다. 그 만남은 민준에게 차라리 없는 것만 못했다. 처음으로 또렷하게 기억에 남은 건 7살 때였다. 학교 앞이었다. 정연숙이 새 가방을 사줬다. 화려한 캐릭터가 그려진 가방이었고 민주는 그게 좋기도 했지만 가방보다 엄마 손을 잡고 싶었다. 그런데 정연숙은 가방을 건네주자마자 몸을 돌렸다. 엄마 바빠? 다음에 또 보자, 다음에. 그 다음이 얼마나 긴지 7살짜리 아이는 알 수 없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사라지는 엄마의 뒷모습. 그게 그의 첫 번째 기억이었고 그 기억은 5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민준에게 새어머니가 생겼다. 아버지가 재혼했다. 상대는 이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는 여자였고 그 아들이 민준보다 2살 위였다. 갑자기 형이 생겼다. 새어머니 박선희는 민준에게 늘 조심스러웠다.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밥 더 먹을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오늘 학교 어땠어요? 항상 존댓말이었고 항상 조금 미안한 표정이었다. 그 조심스러움이 민준에게는 오히려 더 불편했다.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대해줬으면 했는데 박선희는 민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형 강태윤은 달랐다. 그는 처음부터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여겼다. 민준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일이 잦았고 용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그냥 쓰는 일도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형이 내 물건 가져갔어.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다. 네가 잘 간수했어야지. 형제끼리 그런 걸 가지고 따지면 쓰나. 형제. 민주는 그 단어가 낯설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형제라고 불러야 한다는 게, 그리고 그 형제가 자기 물건을 가져가도 참아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조용히 방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박선이었다.
이거, 태윤이 가져갔던 민준의 물건. 박선희가 조용히 돌려준 것이었다. 미안해. 그 두 마디에 박선희가 얼마나 어색한 상황에 있는지가 느껴졌다. 자기 아들 편을 들기도, 새로 생긴 아들 편을 들기도 어려운 위치. 항상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 민주는 그 미안한 얼굴이 불편했다. 가엾기도 했다. 그래서 더 참았다. 말썽 안 부리는 아이가 되기로 했다. 어디서도 패 끼치지 않는 아이. 그렇게 그는 자랐다. 군 전역은 25이었다. 군대에서 돌아오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다. 스마트폰이 생겼고 SNS가 넘쳤고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었다. 민준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다. 어느 날 카카오톡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친어머니 정현숙의 이름을 발견했다. 군대 가기 전 누군가 등록해둔 번호였다. 민주는 무심결에 프로필 사진을 눌렀다.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이었다. 남편이 있었다. 아이들이 있었다. 강아지도 있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며 웃고 있었다. 화창한 날, 어딘가 여행지인 것 같은 배경.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 그 사진 안에 민주는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정현숙에게는 새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 민주는 그저 과거의 흔적일 뿐이라는 것.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그날은 이상하게 그 사진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 웃는 얼굴들이, 꼭 잡은 손들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그리고 그 완벽한 그림 속 어디에도 없는 자신이. 민주는 처음으로 울었다. 어릴 때는 울지 않았다. 엄마가 떠난 날도, 형이 물건을 가져간 날도, 아버지에게 혼난 날도 그냥 참았다. 그런데 그 프로필 사진 하나가 50년 묵은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뭐였지? 그 질문은 오래도록 답이 없었다. 민준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건 29이었다. 김지수는 같은 회사 다른 팀 직원이었다. 처음엔 업무 미팅으로 만났고 점심을 함께 먹다가 친해졌고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나누다가 마음이 기울었다. 지수는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과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민준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3년을 사귄 후 두 사람은 결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그냥 결혼하자. 지수가 먼저 꺼낸 말이었다. 민주는 웃었다. 그러고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다. 결혼, 부모님께 인사, 상견례. 그리고 그 생각이 두 명의 어머니에 닿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어느 저녁 민준은 용기를 냈다. 정현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통화였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아서, 아들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는 3번 만에 연결됐다. 민준이야? 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친구랑.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무거웠다. 민주는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 축하한다는 말, 잘 됐다는 말, 아니면 그냥 웃음소리 하나라도? 그런데 돌아온 건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예단은 얼마나 해? 민주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단 신부 측에서 얼마나 해오냐고. 내가 알아야 뭘 준비하지. 엄마, 그게 아니라 결혼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아니, 기본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 집에서 나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 내가 친엄마인데.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결혼 소식을 처음 들은 친어머니의 첫마디가 예단 금액이었다. 엄마, 저는 그냥 결혼한다고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그리고 나도 인사 자리에 가야지. 내가 친엄마야. 네 새엄마가 가는 건 아니지? 엄마, 아버지랑 이혼하신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혼이 뭐 어때서? 내가 엄마인 건 변하지 않아. 걔가 너 낳았어? 내가 낳았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민주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엄마, 지금 상황이 복잡하잖아요. 천천히 얘기해요. 복잡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인사 자리에 가겠다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버지도 오시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같이 있는 자리는 그럼 따로 하면 되지. 내 자리 따로 마련해. 신부 집에다 나 소개해야 하잖아.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엄마,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나는 그냥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야. 내가 친엄마인데. 엄마는 저를 낳았지 키우진 않았잖아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정확히 3초였다. 3초의 침묵이 흐른 뒤 낮고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결국 넌 그 집 사람이구나. 전화가 끊겼다. 전화가 끊기고 이틀 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문자가 쏟아졌다. 처음엔 단순한 것들이었다. 아들, 엄마 정수기 영업 시작했는데 주변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알려줘. 아들, 건강식품 좋은 거 들어왔는데 관심 있어? 민주는 처음엔 그냥 무시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문자가 왔다. 민준아, 엄마 요즘 좀 힘들어. 아픈 데도 있고. 이제 결혼 준비도 슬슬 할 테고, 그럼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엄마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민주는 뭔가가 딱 끊기는 느낌을 받았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나는 아들이 아니라 카드구나.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서랍에 넣어두는 카드. 민주는 그 문자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틀 뒤 또 왔다. 민준아, 나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큰 돈 아니야. 50만 원만. 엄마가 낳아줬잖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민주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다. 50만 원. 병원비. 나아졌다는 것.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들었다. 엄마, 민준이야? 문자 봤어. 문자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아프다는데. 엄마, 솔직히 여쭤볼게요. 지금 정말 아프세요?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병원 어디 다니세요? 잠시 침묵. 왜? 병원 이름이랑 진료 내역 보내주시면 바로 입금할게요. 아니, 갑자기 무슨 진료 내역이야? 그냥 도와주면 되지. 엄마, 저는 그냥 드리기가 어렵고요. 확인이 되면 바로 드릴게요. 정연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 엄마 못 믿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믿고 싶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자식이야? 아픈 엄마한테 진료 내역 요구하고. 너 그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엄마, 제발. 아니야, 됐어. 필요 없어. 그 집 사람들이 너 그렇게 만들었구나. 내 새끼가 이렇게 됐어. 민주는 이미 예상한 흐름이었다. 감정으로 몰아붙이고 죄책감을 자극하고 그 집 탓을 하는 패턴. 평생 이 패턴이었다. 엄마, 저는 그 집 사람이기도 하고 엄마 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들이 저를 아들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처음 결혼 얘기 드렸을 때 예단부터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돈 얘기. 저는 엄마한테 아들인 건지 아니면 필요할 때 쓰는 뭔가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낳고 이혼하고 새로 살아가는 게 쉬운 줄 알아? 어렵게 사셨겠죠? 근데 저도 쉽지 않았어요. 너는 아빠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도 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엄마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안 계셨으니까. 또 침묵이 흘렀다. 저 끊을게요. 병원비 필요하시면 진료 내역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흘 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나 이모야. 현숙이 언니한테 들었어. 민준아, 어떻게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알아? 이모 정현숙의 여동생이었다. 민준이 어릴 때 두어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다. 민준은 그 문자를 보고 잠시 기가 막혔다. 결혼 소식을 알린 게 어느새 엄마를 막대한 나쁜 아들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이모의 문자는 이어졌다. 엄마가 너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혼하고도 혼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결혼하면서 친엄마는 빼고 새엄마만 인사 자리에 세운다는 게 말이 되니? 이모, 저는 엄마를 무시한 적 없어요. 상황이 복잡해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복잡하기는 뭐가 복잡해? 현숙이 언니가 네 친엄마잖아. 당연히 인사 자리에 있어야지. 아버지도 오시는 자리예요. 엄마 아버지는 이혼하셨고 같은 자리가 어렵다고. 따로 하면 되지. 그것도 못 해줘.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모, 저는 엄마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간에서 이모가 나서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내가 왜 나서면 안 돼? 언니가 얼마나 속상한지 보이니까 나서는 거지.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엄마랑 저 사이의 일이에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모인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만 끊을게요. 이모는 그 뒤에도 두 번 더 전화했다. 민주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 그날 밤 민주는 지수를 만났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오래도록 말을 못했다. 지수는 먼저 묻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한참 만에 민준이 입을 열었다. 우리 집이 좀 복잡해. 엄마가 2명이야. 친어머니가 따로 계시고 새어머니가 계시고. 알고 있었어. 그런데 친어머니가 좀 많이 힘든 분이야. 결혼 얘기 드렸더니 첫 마디가 예단이 얼마냐였어.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리고 돈도 달라고 하셨어. 병원비라고. 그런데 증명은 못 하겠다고. 이모까지 끼어들어서 나한테 전화 왔어. 네가 엄마 박대한다고. 지수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놨다. 당신이 지금 힘들겠다. 모르겠어.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슬퍼야 하는 건지. 둘 다여도 괜찮아. 민주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 결혼 인사 자리에 친어머니는 안 모시려고 해. 아버지랑 새어머니만. 이상한 거야? 지수가 대답했다. 이상하지 않아. 당신이 원하는 선택을 해.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근데 그래도 되는 거야? 세상에서 친어머니 인사 자리 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당신이 어디서 규칙 어기는 거 아니야. 당신은 그냥 당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야. 민주는 한동안 말을 못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꾹 참았다. 지수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옆에 있어. 민주는 다음 날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이종혁은 과묵한 사람이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어른스러움이라고 생각하는 세대의 사람이었다. 아버지, 저 결혼 인사 말씀드리려고요. 그래, 잘 됐다. 지수 부모님 뵙는 자리에 아버지랑 새어머니 같이 오셨으면 해요. 알겠다. 그리고 친어머니는 부르지 않으려고요. 네 결정이니까. 혹시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상관없다. 네가 편한 대로 해. 짧고 간결한 대화였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민준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상하게 이 대화가 마음을 조금 편하게 했다. 너는 그 집 사람이구나. 정현숙이 전화해서 내뱉은 말. 그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었다. 민주는 그 집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키웠고 새어머니가 밥을 챙겨줬고
그 집에서 자랐다. 그게 민준의 가족이었다. 이틀 뒤 민준은 다시 한번 정현숙에게 전화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엄마 결혼 인사 자리는 아버지와 새어머니만 모시려고 해요. 침묵. 길고 긴 침묵이었다. 그래. 그럼 나는 갈 필요 없겠네. 담담한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담담함 속에 뭔가 서늘한 게 있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됐어. 나중에 따로 인사드릴게요. 결혼 후에 밥이라도. 됐다고.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뭔가 끝난 느낌이었다. 슬프기도 했고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이상한 건지 당연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현숙 본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준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넌 나를 버린 거야. 그거 알지? 언젠가 후회할 날 올 거야. 민주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다. 버렸다. 후회. 그 단어들이 가슴을 찔렀다. 아팠다. 그런데 그 아픔이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냥 아팠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었다. 민주는 답장을 보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저를 지키는 거예요. 이 구분이 언젠가 엄마한테도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상견례 전날 밤 민주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내일 자리가 잘 될 것인가? 지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새어머니 박선희는 괜찮을까? 아버지는 말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불쑥 정현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7살 때 학교 앞에서 가방을 건네주고 등을 돌리던 뒷모습,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민주는 그 기억을 오래 바라봤다. 미워하고 싶었다. 그냥 나쁜 사람으로 정리하면 편할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다. 정현숙은 나쁜 사람이기도 했고, 불쌍한 사람이기도 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 모든 게 동시에 사실이었다. 엄마는 나를 낳았지만 키우지 않았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낳는 것과 키우는 것. 두 가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민주는 이제 안다. 낳아준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감사함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새어머니 박선희를 생각했다.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미안한 표정이었던 사람. 말없이 물건을 돌려줬던 사람.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 없고 한 번도 내가 이만큼 해줬다라고 말한 적 없는 사람. 그게 어쩌면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민주는 생각했다. 상견례는 조용하고 따뜻하게 끝났다. 지수의 부모님은 소박하고 따뜻한 분들이었다. 아버지 이종혁은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게 앉아 있었다. 새어머니 박선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웃으며 잘 버텼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수의 어머니가 박선희에게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민준 씨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참 착한 아이더라고요. 박선희는 그 말에 잠시 눈물이 고인 것 같았다. 아, 제가 잘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옆에 있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닐까? 요구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가 원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거였을지 모른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가 민준의 팔짱을 꼈다.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았어. 나도 그랬어. 잠시 걸으며 침묵이 흘렀다. 나 이상한 사람이야? 민준이 불쑥 물었다. 지수가 그를 바라봤다.
왜? 친어머니 인사 자리에 안 모신 거. 세상 어디서나 그건 나쁜 아들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쁜 아들은 정말 나쁜 짓을 한 아들이야. 당신은 나쁜 짓을 한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냥 당신을 지킨 거야. 민주는 그 말을 오래 들고 걸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다. 정연숙이 친어머니인 것도 박선희가 새어머니인 것도 민준이 선택한 게 아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디까지 다가설 것인지, 어디서 선을 그을 것인지는 민준이 정할 수 있다. 그건 불효가 아니다. 그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엄마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민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수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민준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나아가는 것이다. 민준은 더 이상 나는 뭐였지? 라고 묻지 않는다. 이제는 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기 전에 내 삶을 책임질 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지켰다는 것.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처 위에 집을 짓는 일일지도 모른다. 민주는 이제 그 집을 짓기 시작했다.